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 표결. 새벽 1시, 가까스로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 참석자는 단 18명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총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당사로 옮기면서 국회의장한테 기다려달라고 계속했는가.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사전에 윤석열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계엄이 발동된 거를 사전에 인지하고 알았던지 일종의 공모했을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 10분 뒤인 13분 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6분부터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30분 뒤엔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사이엔 추 의원이 11시 12분부터는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이후 22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가량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요청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시각,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지 문자 내용입니다. 오후 11시 3분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13분에는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36분부터는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 4일로 날짜가 바뀐 0시 6분부터는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본회의가 열린 건 4일 0시 47분.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조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고 김 의원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12월 3일 밤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11시 12분부터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조 의원은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당사 소집을 지시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나고도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었고 의원들이 출입이 불가능해 자정이 넘어서는 부득이하게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문 다른 7명의 의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오늘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안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